네, 다음으로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상미분 방정식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었다면은 이 편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갖고 있는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이제 요 종속 변수의 미분 항들이 이제 아까처럼 하나의 변수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 이제 편미분의 형태로 미분 방정식에서 나타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 변수가 하나였던 상미분 방정식보다는 더 해석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상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선형 방정식과 비선형 방정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비선형 방정식은 이제 상미분 방정식 때와 마찬가지로 이 종속 변수들끼리의 곱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선형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경우에 요 f라는 요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u라는 함수 대신에 뭐 v 플러스 w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u 대신에 어떤 상수 k를 곱했을 때 이 상수가 밖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만족하려면 요 종속 변수들끼리의 곱이 없는 그런 형태를 가져야 이 선형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좀 간단하게 이 이제 편미분을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u의 x, 아래 첨자를 이용을 해서 이 u의 x라고 하는 것은 이 u라는 이 함수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고요. u의 x는 u라는 함수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을 했다라는 의미고요. 마찬가지로 u의 xy는 u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한 번, 그리고 y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편미분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편미분에 대한 이 항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미분 방정식은 그 독립 변수가 한 개였던 반면에 이 편미분 방정식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인 그런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미분 방정식보다 해석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미분 방정식에서 그 미분 방정식의 해 형태를 어느 정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편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그 해를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게 해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형태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미분 방정식에 비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뭐 손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고 실제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렇고 상미분 방정식보다 더욱더 어려운 그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독립 변수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초기값 문제 혹은 경계값 문제 둘 중에 하나로 이 미분 방정식이 결정이 됐었는데요. 이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초기 조건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경계 조건이 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물리 현상을 우리들이 해석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물리 현상을 해석을 하려면은 일단은 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3차원 공간을 먼저 설정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대한 독립 변수로 우리가 x, y, g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독립 변수 3개를 먼저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독립 변수도 하나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로 둘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실제적인 이런 물리 현상을 이제 표현하는 편미분 방정식에서 독립 변수가 공간에 대한
독립변수 x, y, z 3개, 그리고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그 독립변수 하나, 이렇게 4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게 되는 편미분 방정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. 이 경우에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해서 그때부터 점점 시간이 진행해 나갈수록 해가 어떻게 되는지,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, 그러니까 즉 시간 t에 대해서는 초기 조건이 존재를 하고,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하기로 했던 그 범위에서 이 범위의 경계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,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는 경계 조건이 있는,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초기 조건, 공간에 대해서는 경계 조건이 있는 이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이 편미분 방정식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미분 방정식보다 당연히 더 해석하는데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. 이제 편미분 방정식의 간단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. 이제 상미분 방정식과 동일하게 이제 선형 방정식과 그리고 비선형 방정식, 그리고 제차와 비제차 방정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기본형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몰아넣고, 그리고 독립 변수로만 이루어진 항들이 있다면 그 항을 우변으로 다 몰아서 기본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우변에 해당하는 그 항이 0이면 상미분 방정식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제차 편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방정식들을 보시면 종속 변수들끼리의 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편미분 방정식들은 모두 선형 편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변이 다 0이고 다 선형이다. 그래서 선형 제차 편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. 여기에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요 방정식과 아래 이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요 형태가 동일하지만 이 우변에 있는 값이 0이냐, 즉 제차냐 아니면은 비제차냐에 따라서 요 두 개의 그 형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. 당연히 이제 모사하는, 이제 표현하는 그 물리적인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상미분 방정식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형 방정식이나 그 제차, 비제차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여기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요 비선형 유동 방정식인데요. 이 방정식을 보시면 이 종속 변수 2개가 u와 ux 이 2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상미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들끼리 곱해져 있는 이런 항이 존재를 할 시에는 요 미분 방정식을 이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편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물리 현상을 이제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때 나온 그 방정식을 이제 손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물리 현상을 해석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면 이제 공간에 대한 그 독립 변수가 있고 시간에 대한 독립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 이니셜 밸류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렘이 동시에 있는, 그러니까 초기값 문제와 그 경계값 문제가 동시에 있는 이런 문제를 주로 이제 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수치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 하면은 먼저 이 공간에 대해서 이산화를 시키게 되는데요. 이 공간의 이산화라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 공간에 대해서 편미분되어 있는 그 미분 항들에 대해서 이 항들을 근사를 시키는, 수치적으로 근사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에 대한 이런 그 미분항들이 사라지고 시간에 대한 미분항들만 남게 돼서 결국에는 독립 변수가 하나인 상미분 방정식처럼 이제 요 방정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근사가 됩니다. 이
이제 공간 에 대해서 근사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확도랑 효율성인데요. 정확도가 안 맞게 되면 이제 얼마나 이 공간에 대한 그 미분항을 정확하게 그 비교적 더 오차는 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. 이게 오차가 너무 커지면 당연히 이제 문제를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을 하더라도 그 해를 믿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아까 이 강의 전반부에서 그 이제 트렁케이션 에러 절삭 오차 말씀드릴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해를 정확하게 더 구하다 보면 이 계산이 많아져서 이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간에 대해서 근사를 할 때는 이제 얼마나 더 정확한지 그리고 정확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되고요. 이렇게 이제 공간에 대해서 근사를 통해 이제 상미분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이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그 구해지게 되면요. 요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도 마찬가지로 근사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전부 다 근사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을 구하게 되고요. 이 방정식에다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. 이 시간에 대해서 이 근사를 시킬 때는 이 위에서 공간 이상 그 공간에 대해서 근사를 시킬 때와 거의 동일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확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존재를 하면서 이제 안정성이라는 문제까지 동시에 그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해를 전진시켜 나갈 때 이 해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값을 이제 안정적으로 구해지는 게 아니고 해가 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렇게 발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해를 구하게 되는 이런 안정성 또한 이 시간에 대해서 그 근사를 시킬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. 또한 특수한 문제인데요. 이게 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정상 상태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해가 변하지 않는 문제를 푸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해를 전진시켜 나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만 한번 근사를 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는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계산을 하는 반복 계산을 통해서 요 이제 그 정상 상태에 이제 어떠한 수렴돼 있는 그 해를 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편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.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된 건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거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저학년 학부생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다가왔을 수도 있고 좀 생소한 내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학이나 과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가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나 편미분 방정식 모두 이제 비선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손으로 이제 계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. 그래서 이제 계산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수치 해석 분야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물리적인 문제도 이제 비선형 이 미분 방정식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이 계산과학 분야에서 특히 이 수치 해석 분야가 이러한 이제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분야다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셨다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아셨기를 바랍니다.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네, 감사합니다.